오늘 안녕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좋죠. 일단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으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8,338달러까지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의 반등의 배경에는 바로 이더리움이 있었죠. 이더리움이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비트코인 멱살을 쭉 잡고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의 강세에 힘입어서 알트코인들 열심히 달려주고 있는 기분 좋은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어제 이더리움 월봉 마감이 있었습니다. 월봉 마감 캔들을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거대한 메로나가 먹음직스럽게 주렁주렁 잘 열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소각이 시작된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이더리움. 어제 같은 경우 하루 만에 12,000개의 이더리움이 소각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는 가운데 유명 분석가인 크립토벌브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는 2020년도 12월 20일에 다음과 같은 트윗을 공유하기도 했었는데요. 내가 이더리움이 200달러였을 때 200달러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 때 이더리움이 나중에 650달러까지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후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온 이더리움, 2020년도 12월 21일 기준으로 나는 이더리움이 1000달러 이상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겼었는데요. 지금 약 9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예측 이상으로 이더리움이 쭉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음 예측을 내놨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더리움이 15,000달러에서 20,000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믿지 않으며 내가 과거에 예측을 했을 때와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은 그저 아직까지도 믿지 않은 단계에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과연 크립토벌브의 분석이 다시 한번 맞아떨어지면서 3개월 정도 남은 2021년도까지 이더리움은 15,000달러 내지는 20,000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한국에서는 또 다른 사기코인 게이트가 터졌다고 하는데요. 중소암호화폐 거래소와 뱅크코인 프로젝트 재단이 짜고 피해자 자금 수천억 원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가지고 피해자들이 민형사 고소에 나섰다고 하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노년 및 장년층을 타깃으로 돈을 뜯어갔었던 나쁜 놈들, 이런 놈들 때려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무슨 자금 세탁 방지 지랄법이니 그런 거나 자빠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조만간에 국내에서도 기분 좋게 전할 수 있는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이 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협력해가지고 디파이 부분을 더욱더 강하게 조지기 위해서 거래소들로 하여금 협력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규제 당국이 디파이 플랫폼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들은 SEC에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요. 뭔가 함정의 냄새가 솔솔 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하긴 합니다. SEC가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가지고 암호화폐 상승 기류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약간은 불안한 가운데 최근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비트코인을 믿지 않으며 암호화폐 투자는 끝에 재난을 불러오게 될 것. 그러면서 거짓말을 몇 개 던지는데요. 개인적으로 나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화폐에 투자하지 않는다. 미국의 통화인 달러를 선호한다. 우리는 우리의 화폐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좀 지랄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구라를 까고 있어가지고 참 단어 선별이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에 달러가 너무 강하다. 달러를 약화시켜야 된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야 된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달러가 약화되고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되게 되면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미국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증시 상승을 위해서 양적 완화를 옹호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지지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미국 달러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트럼프가 대선에 패배하고 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브라질로 피신할 준비도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은행들이 트럼프의 계좌를 다 동결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름 아닌 비트코인들을 좀 많이 비축해놨다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에 나왔었던 변호사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기억을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굉장히 아다리가 맞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그냥 동결시키면 끝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만이
자유롭게 들고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장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단점만 이야기하는 트럼프. 에라 이 양반아. 자, 그 다음으로 한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 러시아 외환 딜러 협회에서 러시아 투자자들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앞으로 77%는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야말로 가장 미래지향적인 투자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해서 알트코인 소식들도 몇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대시, 다크코인으로 분류되면서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됐었는데 최근에 비트렉스 거래소의 재상장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재상장과 함께 가격 상승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으로 최근에 큰 상승을 거뒀었던 에이다와 솔라나. 찰스 호스킨스는 최근에 AMA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에서 솔라나 프로젝트가 진심으로 궁금하며 관련 사업 정보 보고서를 의뢰하고 솔라나 측에 직접 연락을 취했었다고 합니다. 자, 찰스와 샘의 만남 과연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잠재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 엔지니어링, 과학 등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찰스는 이야기하기를 협력사항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커뮤니티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과연 이 두 프로젝트 간의 협력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엔 테조스에서 우리도 NFT 한다라고 하면서 NFT 관련된 광고와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두가 빠져드는 NFT 세상. 자, 그 다음으로는 지나가다가 세타 토큰 차트 분석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세타 토큰 사토시 차트인데 유명 분석가 스마트 컨트랙트는 지금부터 상승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다시 한번 세타가 달릴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보상 기능이 도입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 트위터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사용하는 창작자들에게 팁을 주기 위해서 팁자라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결제 옵션에 캐시앱, 페이팔, 벤모 등이 있는데 나중에 여기에 비트코인이 추가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소식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트위터의 CEO인 잭 돌시가 약간 힌트를 남기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맥루머스라는 곳에서 트위터의 iOS용, 애플용 시험판에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보상 기능, 팁자에 비트코인 코드라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트위터상에서 비트코인으로 팁을 때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인가? 여러가지로 흥미진진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IMF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엘살바도르에서 1억 5천만 달러짜리 비트코인 신탁을 출시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개인 발행 크립토 자산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 니들이 더 위험해, 이 속이 새까만 놈들아. 그 다음으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 이야기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보유량이 2017년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매수자들이 많다. 사가지고 거래소 밖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보유량은 70만 개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해서 비트코인은 11월달 정도가 되면 상승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었던 온체인 분석가 윌리 우는 최근에 추가적인 트윗을 통해서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이 비트코인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6만 달러까지는 단기간 내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조만간에 5만 달러에 도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스카라무치 비트코인 강세는 여전하다. 연말까지 10만 불 간드아라고 외쳤습니다. 특히나 그 또한 이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덧붙이기를 비트코인이 매달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앞서서 봤었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몇몇의 분석가들은 최근에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돈 알트라든지 페라스 Y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시장에서 몇 년 동안 굴러보니까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이 더 강세를 보였을 때는 마치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처럼 이러한 움직임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고점임을 시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이 이제 막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쭉 오를 것 같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이면서 쭉 올라가게 된다 치면은 비트코인도 좀 따라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비트코인 분석 같은 경우는 새로운 부분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59,000달러 구간 저항 밑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면서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형성을 해 나가고 있죠.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횡보를 치면서 이 동안에 이더리움 및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비트코인의 향방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소식들, 이제 윌리 우의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디센딩 트라이앵글이지만 비트코인이 위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면은 완연한 불장의 재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희망 회로를 떼굴떼굴 굴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 그렇다면 토마토밭에 설렁탕 한 그릇 배달시켜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프리미엄 사용자분들께서는 좋아요를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